반갑습니다. 서점에 가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오감 치유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눈, 코, 입, 귀, 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을 들고 우연한 기회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었는데요. 마침 이 책을 읽을 타이밍에 어머니와 함께 절에서 잠시 묵게 되었고 좋은 기회로 오롯이 이 책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 산속에서 맞이한 새벽 공기, 그리고 일찍 일어나 쥐저귀는 새들의 이야기 소리에 신선한 목탁 소리까지 이 책과 함께 하기에 정말 맞춤형 환경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그저 있는 그대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그러고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습관입니다. 스스로가 원하는 습관 하나를 갖고 싶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이었어요. 마인드 힐링 전문가이자 이 책의 저자 박지숙 작가님은 국내 힐링 문화를 선도한 대한민국 대표 마인드 힐링 전문가이자 기업 명상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제거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카루나처럼 개인의 심신 건강과 치유를 돕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인생의 소명이라고 해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맑고 가볍게 비우고 빛나게 채운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 더불어 인생도 함께 정화되고 저절로 다스려져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이 책에 구성되어 있는 목차를 보면 스텝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가볍게 알 수 있는 건 마음도 학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 처방을 하기 위해 우리의 오감을 정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책은 더 흥미를 갖고 읽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오감 정화에 관련된 글에 테라피 노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먼저 눈의 정화에서는 눈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컬러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코의 정화에서는 호흡 명상법,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입의 정화에서는 더 많이, 더 자주 말할수록 좋은 축복의 언어가 담겨 있었고요. 장을 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귀의 정화에서는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긍정 암시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촉의 정화에 대한 테라피 노트는 따로 담겨 있지 않았어요. 테라피 노트만 보고 필요한 것을 해보기만 해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22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욕치기병, 선치기심. 병을 고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말인데요. 마음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에 대한 물음은 그리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운동하면서 느낀 거지만 몸이 먼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기울게 되어 마음을 먹고 생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먹어봐도 몸이 아프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하고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비로소 마음 공부에도 열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처방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인간은 생리적, 육체적 향상성뿐만 아니라 마음의 향상성도 유지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정서와 감정 상태 등을 보살피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33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마음과 감정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지고 나의 인지가 건강할 때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조직이 더불어 지혜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간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대요. 뼈째 먹는 멸치, 작은 생선, 클로로필이 많이 들어있는 녹색 엽채류, 가공이 덜 된 곡류, 호박씨,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자연적으로 확장되고 등산로로 형성되듯이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한 사고의 패턴이 나의 뇌에 로드맵을 그리게 돼요. 이 책에서 관점의 프레임에 대한 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부정적인 반응이 내재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을 거야. 이렇듯 긍정적 사고로 가는 새 로드맵을 뇌에 그려보는 것도 마음 건강에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사소함에도 감사함을 알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상태다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함으로 관점을 달리하고 표현하면 훨씬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관계도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소한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을 볼 수 있는 눈, 이 책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조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 선종 승려인 여러 선승들께서는 평상심시도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도라는 말로 평상시 마음, 즉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진리가 있음을 강조하시며 지금 이 순간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히 깨어나 그 평범한 조화로움 가운데 감사함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바로 진정한 도의 세계, 행복의 세계입니다. 책을 다 읽어가는 끝머리에서 느낀 것은 감사함이 더 큰 감사함을 낳는다라는 말처럼 독서를 하며 알아가는 것들이 더 큰 알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206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진정한 감사함은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자체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있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감사함도 훈련입니다. 훈련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더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함은 내가 더 잘 느끼고 자주 할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떠오른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은 본능이고 장점을 보는 것은 재능이라고 합니다. 나의 상황,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훈련을 통해 하다 보면 재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공감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 상대방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면 간단하다는 짧은 문장이 깊이 와닿았어요. 좋은 말 또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것으로 나에게 먼저 해줘야지. 나를 스스로 인정해줘야지. 그저 받아들이고 존중해줘야지. 오감을 정화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건강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